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럼에서는 종종 사람들이 겪은 무서운 경험이나 초자연적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개 인터넷 유저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며 오랫동안 회자되곤 합니다. 다음은 그런 공포 썰 중 하나를 바탕으로 상상력을 더해 만들어 본 긴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름밤에 일어난 일레가 살던 아파트는 20층짜리 건물이었는데 나는 13층에 살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여름밤이었고 불면증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서 늦은 시간까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시원한 바람을 맞기 위해 창문을 열어두었고 바깥에서는 매미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대충 시간을 보니 새벽 2시쯤이었다. 조용히 누워있다 보니 갑자기 옆집에서 뭔가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그 집에는 한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독신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평소에도 별로 이웃과 교류가 없는 사람으로 유명했다. 난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웠다. 그래서 한번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 그의 집으로 이어지는 벽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난 정말 섬뜩한 소리를 들었다. 뭔가 도와줘. 분명히 그 남자의 목소리였다. 무거운 숨소리가 섞여 있어서 정말로 위급한 상황임을 직감했다. 나는 급하게 폰을 들고 관리실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13층에 사는 사람인데요.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요. 직접 확인 좀 부탁드려요.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난 뒤 관리실에서 2명의 경비 아저씨가 올라와 함께 그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놀랍게도 대답이 있었다. 무슨 일이죠? 남자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려왔고 경비 아저씨들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별일 아닌가 보네요라는 모습으로 나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나는 그저 불안했다. 뭔가 이상했다. 아저씨들이 내려가고 나서도 난 계속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다시 내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두움 속에서 내가 사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복도에 설치된 CCTV가 계속 신경 쓰였다. 그때 갑자기 한 생각이 스쳤다. CCTV는 항상 복도를 비추고 있었기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이른 아침 관제실로 찾아가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직원은 내가 심각하게 말하니 낯선 눈빛으로 CCTV 화면을 다시 재생했다. 화면에는 깜짝 놀랄 장면이 담겨 있었다. 내가 두려운 소리를 처음 들었던 시간에 한 명의 낯선 사람이 옆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이상했다. 우리 아파트는 보안이 철저해서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이 사건이 정말로 소름 돋는 느낌이 들었고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조사 결과 옆집 남자는 그 사람이 들어온 후로 행방불명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그 CCTV에 찍힌 낯선 사람의 모습은 어느 전설에 나오는 귀신의 모습과 아주 흡사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조사 후 나는 조금 안심할 수 있었지만 그때 들었던 그 공포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 사건 이후 아파트를 옮겼고 그 공간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고 한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사람들은 그 아파트에서 가끔씩 갑작스러운 소리나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곤 한다. 이 이야기를 적으면서도 아직도 그 밤의 공포가 떠오르곤 한다. 밤이 깊을수록 사람들의 두려움은 더욱 커져만 가고 우리는 그 공포를 이겨낼 수 있을지 결코 알 수 없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고 조용한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다. 그 집은 수십 년 전부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꺼리는 곳으로 유명했다. 그 집에 무슨 일 때문인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귀신이 산다고 믿고 있었다. 집은 마당이 자라고 병이 금이 가고 창문은 무서운 검정색으로 변해 있었다. 몇 년 전 일이다. 성격이 호기심 많기로 유명한 대학생 제이는 오랫동안 그 폐가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왔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할머니 댁에 놀러 간다는 핑계로 그 마을을 방문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폐가에 가는 것을 경계했지만 제이의 호기심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친구들 몇 명과 함께 그 폐가를 탐험하기로 했다. 어느 날 밤 제이와 그의 친구들은 손전등과 각종 장비를 챙기고 폐가를 탐험하러 갔다.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으스스한 기분이 더해졌지만 제이와 친구들은 그 기분을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마치 그들이 이미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집안 내부는 생각보다 더 끔찍했다. 오래된 가구들은 먼지에 덮여 있었고 벽에는 알 수 없는 기이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부서진 문을 지나 침실로 들어가자 그들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매일매일 도와줘라는 글자들이 반복되어 쓰여 있었다. 그 순간 제이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심장이 뛰는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상황에서 갑자기 계단 위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 놀라 계단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혹시 바람 때문일까 생각했지만 모든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들은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힘이 그들을 장난치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이는 일기장을 더 살펴보기로 했다. 일기장은 수십 년 전 이 집에 살았던 소녀의 것이었다.
그 소녀는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고립돼 체매일을 견뎌냈으며 결국 이 집에서 의문의 사고로 죽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내가 그들을 꺼내줄게라는 한 줄의 글이 적혀 있었다. 순간 갑자기 거대한 소리와 함께 방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집안의 모든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며 공포스러운 소리들이 울려 퍼졌다. 더 이상 그 자리를 지탱할 수 없었던 제이와 친구들은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 밖에 나와 보니 미친 듯이 달빛이 밝게 비치고 있었다. 그 사건 이후로 제이는 결정적인 일을 떠올렸다. 그날 이후로 그는 항상 누군가 그를 따라다닌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집이나 학교에서 혼자 있을 때면 그림자가 그의 주변을 맴도는 것 같았다.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지내던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었나 싶었다. 제이와 그의 친구들은 다시는 그 폐가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그 집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요즘도 그 마을의 밤거리를 지나다 보면 그 집 주변에서 여전히 으스스한 기운이 맴도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아주 가끔씩 창문 틈 사이로 소녀의 실루엣이 비추는 것을 본다는 사람들도 있단다. 그 소녀는 아직 그 집을 떠나지 못한 것일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대학교 2학년이었던 나는 시험이 끝난 후 친구 A와 함께 친구 B의 자취방에서 며칠 동안 놀게 되었습니다. B의 자취방은 학교 근처에 있는 오래된 빌라 건물의 4층에 위치해 있었고 그곳에서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날 밤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우리는 조금 피곤해져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누웠고 A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습니다. B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살짝 열어둔 채로 잠들었습니다. 밤중에 문득 깨게 된 나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일까 하고 생각하며 다시 눈을 감았지만 그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잠결에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던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불을 켜기로 했습니다. 당시 A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B의 방에서도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불을 켜자 공포감은 조금 잦아들었고 다시 자리에 누워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A와 B에게 전날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B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고 A는 그저 웃으며 자취방은 원래 이런저런 소문이 많아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꺼림칙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함께 TV를 보고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깊은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무렵 나는 다시금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강하게 마치 누군가가 내 바로 옆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내심 겁에 질린 나는 A를 깨웠습니다. A는 졸린 눈을 비비며 왜 그래?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어젯밤의 불안함과 함께 오늘 밤에도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A는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집안 곳곳을 둘러봤지만 특별히 이상한 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A는 너무 피곤해서 그래. 그럴 때일수록 더 잘 자야 되라며 나를 침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끝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를 설득하며 억지로 눈을 감아보려 했지만 그럴수록 주변의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바람 소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안의 소음도 아닌 어떤 익숙지 않은 소리였습니다. 결국 밤을 꼬박 새운 나는 다음날 아침에 A와 함께 B에게 더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B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오기 전 바로 옆집에 살던 한 여성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고 그래서 B가 비교적 저렴하게 이 집으로 이사 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이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A는 요즘 들어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 아마 그 여성의 영혼이 아직 이곳을 떠나지 못한 게 아닐까라는 농담 섞인 말을 남겼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그 말을 쉽게 흘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밤 나는 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어떤 느낌이 들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그냥 잠들기로 했습니다. 불을 끈 상태로 소파에 누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 느낌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내 주변을 서성이며 무어라 중얼거리는 목소리까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끝까지 참았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이를 무시했고 그렇게 밤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B의 자취방에 다시 놀러가는 일을 삼갔습니다. A는 여전히 그곳에 자주 들렀지만 나는 그날 이후로 영원히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A와 B에게 다시 해줘도 그들은 여전히 웃으면서 그때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야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왠지 모를 싸늘함이 내 몸을 감싸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곳에 실제로 무언가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 기억도 점점 흐릿해지고 있지만 가끔씩 혼자 있을 때면 그때 싸늘했던 느낌이 떠올라 소름이 돋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전에 친구와 나눴던 작은 공포 이야기 중 하나로 우리가 느끼는 공포가 꼭 다른 차원의 존재가 아닌 우리의 심리에서 기인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공포란 그런 것이니까요. 확인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내는 무언가일지도 모릅니다.